요즘 AI 때문에 뭐든 끊임없이 배워야 한다는 압박감 다들 느끼고 계시죠? 매일같이 새로운 기술, 새로운 정보가 쏟아지니까 아차하면 뒤처지는 것 같고 불안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중요한 건 무작정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똑똑하게 배우는 전략입니다. 정말 정보가 홍수처럼 밀려오잖아요. 배워야 할 건 산더미인데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도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많으실 거예요. 바로 여기에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있습니다. 정말 효율적으로 또 가장 빨리 배우는 사람들은요, 의외로 모든 걸 다 알려고 하지 않아요. 더 열심히 하는 대신에 더 똑똑하게 배우는 방법을 택하는 거죠. 오늘은 그 비밀스러운 전략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첫 번째 원칙부터 바로 시작해보죠. 그건 바로 최소 유효량을 찾는 겁니다. 이게 학습 효율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첫 번째 열쇠라고 할 수 있어요. MED, 이건 Minimum Effective Dose의 약자인데요. 우리말로 하면 말 그대로 최소 유효량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뭐냐면 의사가 병을 치료할 때 효과를 볼 수 있는 최소한의 약을 처방하는 것과 똑같아요. 학습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꼭 필요한 최소한의 가장 핵심적인 지식과 기술, 그게 바로 MED입니다. 이 문장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딱 짚어주는데요. 유명한 작가 팀 페리스가 한 말이죠. 무엇을 배우는지가 어떻게 배우는지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아무리 기가 막힌 학습법이 있어도 전혀 엉뚱한 걸 배우고 있다면 그건 그냥 시간 낭비의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MED를 선택하는 게 그 무엇보다 먼저라는 거죠. 그럼 그 중요한 MED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방법은 바로 우리에게 익숙한 파레토 법칙, 즉 80대 20 법칙을 적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새로운 AI 툴을 배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있는 수백 가지 기능 전부를 다 배우는 게 아니라 내가 가장 자주 쓰고 가장 큰 효과를 내는 핵심 기능 20%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바로 그게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지름길이죠. 자, 이제 뭘 배워야 할지 그 핵심을 찾았다면 다음 단계는 올바른 방향을 잡는 겁니다. 두 번째 원칙은 그 분야에서 최고의 성과를 내는 사람, 우리가 아웃라이어라고 부르는 사람을 찾아서 그 방법을 복제하는 거예요. 이 비유를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재밌죠? 평범한 사람들만 있던 곳에 빌 게이츠 한 명이 딱 들어오는 순간 그 방 사람들의 평균 자산이 말도 안 되게 치솟아 버립니다. 여기서 빌 게이츠 같은 존재가 바로 아웃라이어예요. 평균에서 아주 멀리 벗어나서 비정상적일 정도로 뛰어난 성과를 내는 존재를 말하죠. 우리가 평범한 결과를 원하는 게 아니라면 평균이 아니라 바로 이 극단적인 성공 사례, 아웃라이어를 연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투자의 현인 워렌 버핏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분야에서 유독 성공한 사례가 막 몰려있다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저기엔 뭔가 특별한 게 있나 본데 하고 파고들어야 한다는 거죠. 맞아요. 비정상적인 성공이 모여있는 바로 그곳에 성장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웃라이어라는 게요, 하루아침에 짠 하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그래프가 그걸 아주 잘 보여주죠. 처음에는 정말 눈에 띄지도 않는 작은 성공들, 초기의 작은 승리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마치 복리 이자처럼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는 이렇게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꾸준한 작은 노력이 결국 비범한 결과를 낳는 거죠. 자, 효율적으로 무엇을 배워야 할지 알았고 올바른 방향도 잡았다면 아웃라이어, 이제 남은 건 뭘까요? 네, 바로 실행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걸 성장을 위한 데이터로 만드는 거예요. 이 질문 정말 도발적이지 않나요?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실패할 수 있을까라니. 보통은 실패를 피하려고 하잖아요. 하지만 혁신가들은 생각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실패를 성공의 반대말이 아니라 더 빨리 배우기 위한 전략적인 도구로 보는 거죠.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길에 반드시 수집해야 할 귀중한 데이터인 셈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완벽주의의 아이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코미디언 크리스 록, 애니메이션 명가 픽사, 그리고 스티브 잡스까지. 이들 모두가 사실은 이 원칙을 따랐습니다. 수없이 많은 작은 실패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계속 다듬고 또 다듬어서 결국에는 우리가 아는 위대한 성공을 만들어낸 거죠. 실패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자세, 그게 바로 혁신의 출발점입니다. 그럼 이런 생산적인 실패를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자,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째, 모든 걸 걸고 크게 도전하지 마세요.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작은 실패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둘째, 이건 안 돼! 라고 비판하기보다 만약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라는 질문으로 가능성을 계속 탐색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빨리 배우고 싶으세요? 그럼 더 빨리 더 자주 실패의 사이클을 돌리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세 가지 원칙들 있죠? 최소 유효량, 아웃라이어 복제, 그리고 생산적 실패.
이 세 가지가 서로 맞물려서 돌아갈 때 우리는 AI 시대를 헤쳐나갈 아주 강력한 학습 전략을 갖게 됩니다. 자, 이 표가 오늘 이야기한 내용의 핵심 요약본입니다. 보세요. 최소 유효량은 핵심 20%가 뭘까? 라는 질문을 통해 학습의 효율성을 꽉 잡아주고요. 아웃라이어 복제는 누가 비범한 성공을 거뒀지? 라는 질문으로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생산적 실패는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실패하고 배울까? 를 고민하게 만들면서 강력한 실행력을 불어넣어주죠. 효율, 방향, 실행, 이 세 가지가 완벽한 삼박자를 이루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천재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어제보다 더 나은 학습 시스템을 갖추면 되는 거예요. 오늘 소개해드린 이 스마트한 학습 전략을 통해서라면 누구나 이 엄청난 변화의 시대에서 성공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들을 적용해서 당신의 학습법을 바꿀 첫 번째 행동은 무엇이 될까요?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아주 작은 것부터 한번 시작해 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분명 당신을 완전히 다른 곳으로 이끌어 줄 겁니다.